그래도 얼마 일단 장당 100만 이상은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요. 프리랜서 막 들어갔을 때 저점이 얼마였냐? 보통 전신에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현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입니다. 제가 항상 직업에 환상을 품게 해주는 편은 아니라서 나 환상 깨고 싶지 않아, 나 더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망상할 거야, 난 꿈을 가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환상을 깨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찾아오셨습니다. 확실하게 부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따당, 얼마 버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할 질문이죠. 특히 취업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일하는 만큼 번다. 왜냐? 그림 한 장당 돈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조금 그리면 조금 버는 거고요, 많이 그리면 많이 버는 겁니다. 물론 장당 단가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한 장당 막 몇천만 원, 몇억 받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상업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이 항상 용도가 있습니다. 게임 홍보, 버추얼 굿즈, 유튜브 썸네일 같이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막 10만 원 나와. 근데 채널 썸네일에 100만 원으로 일러스트레이터한테 투자해 할 수 없겠죠. 그렇듯이 어느 정도 한계선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이 다 있겠죠. 많은 돈을 주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장기 일이거나 많이 그려야 된다. 어떤 일이냐면은 캐릭터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일러스트도 그려야 되고 굿즈용 SD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려야 하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당연히 많이 줘야 되죠. 왜냐? 내가 몇 달 동안 이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얼마 일러스트레이터로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이나마 알려드리면은, 저도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회사마다 협의할 때마다 좀 달라요. 어떤 회사는 조금 적게 불렀지만 그래도 괜찮은 일이다, 재밌는 일이다 하면 할 때도 있고,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돈을 되게 많이 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다 달라지니까 알려드리기 어렵긴 한데, 대충 저를 예시로 들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러스트레이터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님들을 대표하는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방송에서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장당 1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러스트 일 외에도 클로서 같은 VOD나 학원 강사나 유튜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평균 월급보다는 많이 벌겠죠. 왜냐면 제가 한 달에 정말 여러 장의 일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막 장당 막 몇백씩 받으면은 많이 버는 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정말로 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는 날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저를 안쓰럽게 쳐다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그냥 적게 버시고 즐겁게 사세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돈 많이 버는 거냐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이 버는 거냐고, 좀 이런 디테일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직업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일한 만큼 벌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값어치 같은 게 좀 플러스 알파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유명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일 받아주면은 와, 파급력이 개쩔어.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주기도 해요. 혹은 이 사람 경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딱히 피드백 없어도 그냥 이 사람이 쓱쓱쓱 그려서 그냥 빨리빨리 납품해, 이러면은 돈을 더 주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더 내 가치를 올리면은 돈을 계속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긴 하죠.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대표가 또 아니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수입을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기준으로만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면 죽을 것 같나요? 한 달에 5건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이 느려서, 손이 빠르신 분들은 더 많이 치실 거예요. 더 빨리 그리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장, 3일에 한 장 이렇게 치시기도 해요. 프리랜서 막 들어갔을 때 저점이 얼마였냐? 이거는 말해도 괜찮겠죠? 보통 전신 70에서 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이건 제가 시작했을 시점? 전향 프리랜서 하고 바로 일 들어왔나요? 저는 좀 다른 케이스죠. 기존의 게임 회사에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사람들이 트위터도 많이 안 했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왜 운이 좋았냐면은 제가 프리랜서 할 때 당시에
미소녀 그리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요. 한국에 SF 블루오션이었고 홍보용 일러스트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이게 다 겹쳤어요. 제가 프리랜서 시작할 때쯤에. 그래서 굶지 않았다 정도. 이거 좀 운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일이 매일 들어오나요? 프리랜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가장 걱정이실 것 같은데 또 제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일단은 왜냐면 저는 포트폴리오가 일단 많잖아요. 제가 홍보용 일러스트도 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전신 일러스트도 그릴 수가 있고 디자인도 하잖아요. 바운더리가 넓다. 그래서 저는 의뢰가 막 끊기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거만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막 또 혹시나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파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요는 더 있겠죠. 혹시나 프리랜서를 시작하시고 이제 신입이신 분들이 저랑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경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은 보통 업무들이 한 6개월 정도 뒤까지는 차 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부터 그려주실 수 있나요? 혹은 3개월 뒤에 그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일은 다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일을 다 거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존잘님한테 외주를 맡기고 싶으면은 6개월 전부터는 연락을 해두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7월엔 쉴 거야, 9월엔 쉴 거야, 내년엔 쉴 거야 하신다. 해외 일도 많이 들어오나요? 저는 해외 일이 더 많은 편이에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아시아권에 제가 북미풍 그림은 아니니까요. 저는 해외 일이 많은 편입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비율은 요즘은 막 바뀌는데 요즘은 좀 비슷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중국, 일본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한국 분들도 맡겨주셔서 비슷비슷해지고 있다. 여기서 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SNS나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다가 해외 일도 받는다고 어필해 주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나가는 풍이라고 한다면 뭐 세븐나이츠 같은 그런 화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렇게 그리면은 한국 일 위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일본 일도 받고 싶고 중국 일도 받고 싶고 하다면은 그쪽 화풍도 노려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처음 일은 SNS 홍보로 일을 받았나요? 아니면 다른 외주 사이트로 받았나요? 보통 SNS 보고 주십니다. 혹은 픽십에서 보고 오시고 외주 업체에서도 당연히 옵니다. 해외에서 일이 오면은 일본은 일본어로 많이 오고요. 중국은 한국어로 많이 옵니다. 어디가 페이 제일 세냐고요? 그건 진짜 다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외주 관련 클립 말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말했지만 중국이 많이 준다. 왜냐? 많이 그려야 돼요. 피드백도 많이 들어가고 고퀄리티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시간 소요되는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피드백은 거의 무한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조율입니다. 회사도 무조건 옳은 피드백을 주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을 줄 때도 있어요. 물론 흔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배경을 다 그려놨는데 투시를 바꿔달라던가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다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이 업무를 다 완수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 완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 이쪽에서 과도한 요구를 해요. 막 분명 나는 기획서대로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기획을 바꾼다거나 수정을 계속 하다가 아 역시 예전 시안이 낫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제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계약서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가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요구인데 왜 자꾸 해달라지? 여기 더 그려주시고요. 막 표정도 갑자기 막 15개 막 추가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를 쓰실 때 이런 조항 같은 걸 꼼꼼히 보시고 대부분 비슷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중간 러프 가격만 정산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아이고 그래도 더 그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럼 이제 피드백을 그만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일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맞지 않는 질문이긴 해요. 왜냐? 저는 일을 사서 하고 있잖아요.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엔솔로지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좋아하는 뭐 유튜버나 응원하는 뭐 우타이테님에게 뮤직비디오 협업을 해준다거나 뭐 개인이 내 그림으로 막 버튜버 만들고 싶어 라던가 혹은 뭐 엔솔로지나 갑작이라던가 계속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생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아, 나 일이 없네? 아, 망했다.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시면은 더더욱 안 좋은 길에 빠지고요.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의 노출도가 부족하다거나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부족하다거나 그것 중 하나니까 계속 뭔가를 해서 포폴 돌리거나 포폴 만들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된다. 업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회사마다 달라요. 촉박하게 주는 회사도 있고 널널하게 주는 회사도 있어요. 특히나 막 라이브 서비스를 해야 되는 회사의 경우 커트라인이 정확하겠죠.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라이브가 아니라 개발 중이다. 아직 공개될 일이 멀었다고 한다면은 좀 기간이 넉넉하기도 해요. 버튜버의 뭐 생일 굿즈 뭐 이런 거면은 당연히 마지노선 마감 날짜가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회사 그림을 띄운 거는 그냥 예시로 띄운 거고 무조건 이 회사에서 이렇게 그리라고 했다. 그 말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보통 이런 전신 일러스트 같은 경우 일주일에서 2주 주는 것 같아요. 혹은 외주로 주실 때 한 달까지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한 달 내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칠 때 보통 7일 정도인 것 같아요. 7일 내외. 이제 촉박한 회사는 한 3일 정도까지로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외주로 돌릴 때 한 달 주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보통 평균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외주는 좀 프리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타이틀이나 홍보용 일러스트도 보통 한 달 주시는데 근데 한 달 줄 때도 있고 이것도 한 2주 줄 때도 있어요. 촉박할 때는. 물론 제가 쓴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요.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고 회사마다 전부 다 다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이 느리다 아이고 저 감기 걸려서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감을 못하게 되는 날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손 화상 입었을 때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메일 쫙 돌렸죠. 아 진짜 죄송하다. 손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작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한 달 정도는 작업을 못한다.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메일 쫙 돌렸죠. 다행히도 그때 작업했던 일들이 다 개발 단계 일이어가지고 급한 리소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마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경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게 되겠죠. 뭐 위약금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피치 못할 상황이니까 일부러 뭐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어려운 업무, 힘든 업무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거겠죠. 내가 안 그려본 업무, 내가 아직 어려워하는 이런 건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내서라도 크로키를 조금 더 한다거나 모작을 좀 더 한다거나 친구한테 물어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만약에 나랑 너무 안 맞는 업무다. 뭐 저 미소녀 전문인데 할아버지 1억 명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거 안 받겠죠? 안 받습니다. 저랑 안 맞아서 안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기보다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작가님들과 교류해야 하나요?도 있는데요. 인맥 관리. 혹시나 이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나에게 외주를 줄 수도 있고 뭐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작가님들과도 이렇게 교류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아니다. 물론 소개로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이미 실력이 쩔어서 충분해서 소개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바닥은 실력 싸움. 포트폴리오 싸움입니다. 절대로 인맥 관리 하실 필요 없고 SNS 침묵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뭐 외주를 받거나 데뷔를 했다고 쳐도 그거는 정말 잠깐입니다. 진짜 이곳은 실력주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필요한데 저 사람 팔로워가 많네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주고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그 최소한 퀄리티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침묵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많이 벌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일한 만큼 번다고 했죠. 회사에서는 월급제기 때문에 내가 일을 500개, 1000개 해도 그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프리랜서는 건당 일하고 했죠.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뭐 강사 일을 해도 되고 유튜버를 해도 되고 혹은 동인 행사에 나가도 되고 중간중간에 뭐 커미션을 추가로 받아도 되고 내가 한 달에 뭐 500장 그리면은 당연히 회사원보다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외주 받을 시 개인 사업자 신청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는 물론 뭐 공제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 많이 벌면 하는 게 이득, 감면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냥 적당히 벌어?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월에 1000억씩 막 벌어가지고 막 세금이 너무 많이 떼요. 뭐 이런 경우엔 개인 사업자를 신청하는 게 좀 더 이득이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무사와 상담해주세요. 왜냐? 저 잘 모릅니다. 대학교는 나와야 하나요? 요즘은 대학교를 점점 안 가는 추세죠. 서울대 안 갈 거면 그냥 입시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자퇴하고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저도 안 나옴. 왜 안 나왔냐? 저는 대학교 갔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걸 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학원비를 벌어가지고 빨리 CG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 대학교를 가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배우고 오시고 사회성도 배우고 오시고 하지만 나 대학교에서 배울 게 너무 없다 라고 한다면은 학원이라던가 독학이라던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외로움, 우울감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프리랜서라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놀랍게도 그겁니다.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히키코모리 추천. 근데 저도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저 E입니다. 저 MBTI E고요.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낼 때 외로움은 거의 안 느끼지만 우울감은 당연히 느끼죠. 아,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맞는 길일까? 이렇게 많이 저도 혼란스러울 땐 당연히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나는 뭘 하고 싶었지? 지금은 뭘 하고 있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게 뭐지? 도전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아성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자기계발서 좋아합니다. 심리 동영상 좋아합니다. 맞아요. 운동하는 거 아주 추천해요. 프리랜서 분들을 집에 혼자 많이 계신 분들은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생활 루틴, 휴식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하는 거는 무조건 수면은 7시간 이상 이렇게 잡고 있고요. 너무 힘들지 않는 이상 쓸데없는 배달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배달 음식도 몸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운동은 격일에 1시간씩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마라탕도 끊었어요. 마라탕을 진짜 좋아했는데 마라탕 먹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그리고 영양제는 잘 안 먹는데 비타민은 좀 먹고요. 떡볶이, 전 떡볶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 애초에 밀가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슴슴한 거를 애초에 좋아해요. 잡곡밥, 양배추, 콩나물, 두부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래서 요즘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할무이 식단 뭐야? 나 할무이야? 몰랐어? 아, 근데 생활 루틴부터 이야기해야겠구나. 제가 하도 방송 클립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간략하게 할게요. 9시, 10시에서 기상하고 한두 시간 크로케하고 그리고 할 일 정리하고 밥 먹고 1시부터 6시까지는 일하고 저녁 먹고 낮잠이나 운동 조금 하거나 하고 다시 새벽 2시까지 일하기 정도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휴식의 경우 요즘 못하는 중 매네라 되는 중 시간 나면 휴식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손, 허리 이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손은 아픈 적 거의 없고 왜? 손에 힘을 빼고 그리고 허리 아픈 적이 거의 없다. 왜? 자주 움직임, 딴짓함. 눈 아프다. 그래서 마사지 한다. 자주 깜빡 닦아준다. 눈을 자꾸 안 깜빡이는 버릇이 있거든요. 집중하면 여러분들도 눈 안 깜빡일 텐데 이러면은 이제 눈에 이제 기름샘 같은 게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다래끼 같은 게 나거나 그러니까 자주 닦아줍니다. 안약도 넣고. 네, 저는 건강한 편일걸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중에서 직종을 옮기는 분들도 있나요? 보통 그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원화, 웹툰 혹은 애니메이션. 그래서 원화 그리다가 웹툰 옮기시는 분도 있고 웹툰
웹툰 그리다가 원하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자꾸 옮기는 분도 있고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다방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땐 어떻게 집중하나요? 쉽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림 그리면 개판 날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쉬고요. 그냥 싹싹 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한테 진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좀 늦어질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하고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집중이 안 된다. 메네라라서 이러면 좀 나갔다 오세요. 산책하고 오세요.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것만 줄창 붙잡고 하지 마시고 1시간이라도 다른 행동을 하세요. 프로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려면 장르 폭이 얼마나 넓어야 되나요? 장르가 적으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외주가 와다다다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팬층이라던가 그런 마니아틱한 찐 팬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메네라 계열 계속 그리면 메네라 계열 팬층이 계속 쌓일 테니까. 그래서 이건 좀 본인이 선택사항 그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건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거. 외주는 계약서를 쓰나요? 네, 이제 돈으로 내 그림을 확실히 샀다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던가 이제 소유권을 그쪽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회사에서 줍니다. 프리랜서가 회사에게 스카우트 되나요? 네, 맞습니다. 됩니다. 막 와서 일해볼래요? 그러기도 하고 외주하다가 들어오세요 이러기도 합니다. 학원에선 일러스트레이터 하기 위해선 원화가로 취업하고 4, 5년 일하고 프리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좀 제 의견만 말할게요. 그 학원이랑 저랑 의견이 다르니까. 제 의견은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회사를 다녀야만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프리랜서를 일할 수 있었는데 그 포트폴리오로 요즘은 좀 달라져서 자기가 얼마나 잘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PR하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잘 그리면 된다. 열심히 활동하고. 사칭 메일 받은 적 있나요? 사칭 메일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페이팔 사칭도 있고 갑자기 정보를 막 주지 말고 기획서 갑자기 줘도 갑자기 다운로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 회사 검증됐는지 메일 주소도 체크하고 수상하면은 좀 이상해 수상해 하면 피하세요. 전현령 같은 양지와 성인 같은 음지에 동시에 활동하는 분들 많나요? 옛날에는 구분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계정을 분리하거나 일 받을 때 작가의 개성이 확실한 게 도움이 될까요? 개성은 없어도 기술적으로 잘 그리는 게 더 나을까요? 둘 다 필요한 곳이 달라요. 둘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회사 작업을 외부 공개할 때 정해준 규칙이 없으면 대부분 자율인가요? 아니요. 무조건 회사 허락받기. 요즘은 다들 공개시키는 편인데 그래도 물어보는 게 안전하니까. 한 계정에 여러 가지 그림체를 올려도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네. 근데 이건 확실히 불리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계속 연속된 거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분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그냥 복합적으로 그리시다가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나 그냥 아예 폭을 좁히고 싶어. 나 여기에 올인해볼래. 그때 정리하시면 된다. 막 팔로워가 아직 엄청 많고 그러지 않은데 막 빨리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게임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커리어를 여기저기서 쌓고 나중에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강사분들 보면 다들 커리어가 소개되는데 다들 이런 루트로 가나요? 요즘은 이제 다 달라졌다. 그냥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유시대예요. 자유시대. 어떻게 되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게임 회사에 나고 경력도 다 있어. 근데 생각보다 내 그림이 안 퍼졌어. 그래서 학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게임 회사 경력이라던가 그런 건 없지만 옛날부터 SNS 활동 열심히 하고 포트폴리오도 많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막 잘 짜놨어. 그래서 그런 분들 학생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 내가 능력만 되고 준비가 됐다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퀄리티 떨어져도 꾸준히 올리기, 완성도 높은 그림 가끔이면 뭐가 더 나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추측해봐요. 퀄리티 낮은 그림 비슷비슷한 거 계속 SNS에 올라온다고 쳐봐요. 메리트가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걸 원해요. 계속 신선하고 그 다음 더더더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퀄리티 낮은 그림은 짧게 소비가 돼요. 예를 들어 굿즈로도 만들기 어렵잖아. 그치? 고점을 뚫어야 되니까 퀄리티 낮은 거를 계속 그리는 거는 진짜로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뭐 퀄리티가 낮은 그림인데 되게 밈으로 자주 쓰인다거나 뭐 개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거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메리트가 없다면은
진짜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완성도가 계속 높은 그림, 점점 더 완성도 있게 뭔가 도전하는 그림을 계속 올리는 건 성장도 하고 팬분들도 이분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네, 이분 더 잘 그리네, 와 완전 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계속 메리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낙서나 중색 같은 건 유행 타는 캐릭터나 밈 같은 거 그리고 컬러폰 그림이랑 섞어서 올리면 좋으려나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주를 받고 싶다고 쳐봐. 포트폴리오를 딱 보잖아, 회사들이. 근데 막 낙서도 있고 퀄리티 들쭉날쭉하고 야한 것도 있다가 안 야한 것도 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유추하기가 힘들어져요. 이 사람한테 그림 맡겼을 때 어떤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뒤죽박죽은 웬만하면 프로 지향이라면 뒤죽박죽은 비추해요. 내가 외주 맡겼을 때 낙서처럼 그리진 않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완성도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데 그리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르게 그리는 걸 연습할까요? 그리는 속도가 느리다. 이 경우 그리는 속도가 느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의 메타인지를 말하자면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쌓는 방식으로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건데, 근데 저는 이 방법은 고수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경우로는 드로잉에서 많이 헤맨다거나 혹은 러프를 대충 그린다 혹은 자꾸 고친다, 이 경우에는 고쳐주셔야 돼요. 드로잉에서 헤매는 경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드로잉이 부족한 거죠. 내가 백지에서 이렇게 그릴 거야 하는 결단력이 없는 경우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 그렇게 할 때도 한 선으로 그려버려. 확고한 선. 자꾸 지우개 쓰고 고치고 지우개 쓰고 고치고 막 이렇게 그리지 말고 한 선으로 혹은 확고한 선 써서 한 번에 그리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 러프를 대충 그린다. 이거는 뭐 고칠 수 있겠죠? 러프를 오래 그리세요. 스케치 퀄리티까지 올려라. 자꾸 고친다. 이거는 본인이 계획을 안 한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라. 뭔 말이냐면은 러프 할 때부터 레퍼런스 찾고 색감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걸 해보면서 러프를 확실하게 짜서 계획을 다 해주세요. 그래야 덜 고칩니다. 이거를 불확실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릴지 비워뒀기 때문에 자꾸 고치고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설계하셔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한 타블렛 성능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와콤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와콤 외에는 잘 몰라서. 근데 제 경험상 같은 와콤인데도 저가형 옛날 와콤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필압이 좀 이상하던데요? 힘들었다. 제가 입시 학원에서도 학생분들을 가르쳤었는데 이제 엄청 싸구리 타블렛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독 그 타블렛이 진짜 안 그려지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자꾸 그 타블렛을 가져오니까 아, 이걸로 어떻게 시연해주지? 이런 생각 들었어. 엄청 안 맞는 타블렛이 있었어요. 기종은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그 전자상가 가서 써보시라. 써보고 결정해라. 그리고 또 팁 드리면 무조건 중고로 사라. 왜냐? 그림 포기한 분들이 혹은 다른 거 하시다가 툴이 안 맞는 분들이 겁나 싸게 판다. 저도 지금 쓰는 타블렛 중고고 계속 타블렛 중고로 팔고 중고로 사고 중고로 팔고 저 이거 진짜 최신형인데 싸게 샀습니다. 완전 싸게. 한 일주일 쓰셨다고 했어요. 비슷한 예시로 아이패드나 탭도 중고로 사면은 아주 좋죠. 몇 년 전에 그린 그림들은 SNS에서 삭제하는 게 보기 좋을까요? 네, 옛날 그림은 없애도 됩니다. 굳이 메리트가 없는 그림은 포트폴리오에서 지워도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신 분 있을까요? 신이님은 옛날 그림 냅뒀던데요? 추억이야. 왜 추억이냐면은 사람들이 핀터레스트에 불법으로도 가져가시고 뭔가 또 그 그림들을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추억이야. 그래서 안 지워. 보통 프로 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안 지우세요. 귀찮기도 하고 아깝잖아, 추억이. 근데 이제 내가 아직 좀 데뷔 전이고 굳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지워도 됩니다. 그날 즉흥적으로 공부할 거 찾아서 하는데 공부할 주제가 매일 달라지면 비효율적인가요? 아니, 공부한다는 게 아름다워.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오늘은 고양이가 궁금해. 다음 날은 웰시코기의 엉덩이가 궁금해. 또 다음 날은 호박벌의 궁둥이를 그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 아주 좋죠. 좋은 자세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탐구하는 자세는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버튜버 제작도 해보셨나요? 이쪽이 레드오션인가 궁금합니다. 나 버튜버인데? 죄송한데 저 버튜버인데 제작 그거 했는디? 간해소공업 했는데.
네, 저는 버튜버 제작 좀 했고요. 레드오션인가. 저는 계속 이쪽은 좋다라고 밀고 있어요. 버튜버는 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가. 근데 제 기준 왜 그러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버튜버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무조건 방송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해. 왜냐하면 현실의 나보다는 귀여운 미소녀나 혹은 어떠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이뇌나 뭐 그런 걸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버튜버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방송 수익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싶어한다. 그래서 1인 1 버튜버의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버튜버 일거리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미 활동 중인 버튜버 분들도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바쁩니다. 생일 일러스트, 신의상, SD, 뭐 굿즈 이것저것 굉장히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신에 그거임. 어느 정도 잘 그려야 받는 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임 쪽 일보다는 요즘 이쪽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 버튜버 문의는 굉장히 꾸준히 와요. 한 달에 5건, 10건 정도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절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 받는데 저도 최근에 몰랐어요. 이번에 신이 SNS 계정을 만들면서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무조건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트위터로 RP용을 롤플레잉을 하기 위해서도 만드는 거라고 느꼈어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른 스트리머랑도 교류하고 가볍게 놀고 게임 같이 할 친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도 버튜버를 만들고 되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가볍게도 많이 하십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때 나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아니요. 굳이 뭐 피드백 안 받고 그런 거 아닌 이상 나이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잘 그리면 그만. 방송용이랑 상업용 왜 좀 많이 다른가요? 요즘 점점 경계가 흐려지고 있긴 한데 내 그림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그림이 이 수익의 전부를 담당하냐? 대부분을 담당하냐? 뭐 이런 차이? 반실사 부분 다시 올까요? 이거는 제가 반실사 쪽을 많이 안 파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반실사 계열 AI를 정말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들은 거예요. 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히 그쪽은 AI를 쓰기가 더 쉬우니까 현실 자료가 많잖아 인터넷에. 트위터랑 픽시브에만 그림 올리고 있는데 다 같이 올리는 거 추천하네요? 네, 다 같이 올리세요. 여러 군데 올리세요. 일본은 그림을 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제 해주신 질문이 일본 중에 뭐 어둡고 밤못해 정리되지 않은 일러스트들은 외주받기 어려운가요? 하시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림이 많이 써요. 자연스럽고요. 대중들도 예를 들어 컵라면, 뭐 차, 와인 이것저것 생활용품에도 캐릭터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쪽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그림이 뭐 소설 표지, 삽화 혹은 유튜브 노래 커버 뭐 이런 거에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림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나라 좀 어느 정도 막 트렌드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죠. 피해야만 하는 학원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고 선생님 경력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학생 그림을 딱 봤을 때 이분이 뭐 성장했는지 퀄리티가 어떤지 뭐 이런 걸 좀 꼼꼼히 보세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엄청 잘 그려도 학생이 못 따라가는 수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사는 거 어렵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죽을 것 같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